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이제 7월 30일 토요일인데요. 상당히 날씨가 덥습니다. 지금 밖에 온도가요 35도를 넘는 아주 이 더운 날씨인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과 관련된 비리 의혹들 뭐 한 6, 7개가 지금 현재 피의자로 해서 이재명이가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것 하나 이재명을 소환 조사한 건이 한 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이 모든 사건의 정점에는 이재명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 중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뭐라 그럴까요? 이 언론에 관심이 되고 언론에서 추적 보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김혜경의 법카 사용 의혹이고요. 그 다음에 대장동과의 이 백현동 사건들,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경찰 당국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8월 중순에는 발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 검찰의 수사 방향이 지금 상당히 터닝 포인트를 맞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김호수 검찰, 즉 문재인 정권에서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수사는 오로지 유병규라든가 이 김만배, 정영학, 그 다음에 남욱 이런 사람들에 국한된 비리로 완전히 축소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뭡니까? 당연히 이재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체제하에서의 검찰은 지금 이제 정책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보는 그러한 수사에 말하자면 초점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을 정조준하기 위해서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이 비리가 있었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요.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초기 단계 관여한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태영 변호사가 쌍방울로부터 20억 원의 이 대납 의혹, 이게 이제 쌍방울 지금 이 CB 전화사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이 쌍방울 수사 관련 자료가 지금 현재 유출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 병행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20억 원이 유출됐다라고 하는 최초의 제보 내용이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부분도 8월 중에는 정리가 돼서요. 이 8월 초에, 그러니까 8월 초가 이제 내주잖아요. 이재명을 소환 조사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보도를 해드린다면, 어제 이제 감사원, 이 국회 법사위에서 질의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실세 총장으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좀 이 배짱이 좋은 그런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당신이 실세 총장이라며 그러면서 불러내가지고 야당의 김의겸과 박범계가 이 유병호하고 맞붙었어요. 결국 유병호의 승리로 끝나서 지금 언론에서 유병호야말로 신스틸러다 이러한 네이밍을 하면서 대서 특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지금 이제 김혜경 법카의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 관계자, 지금까지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배 씨예요. 이 배 씨는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 이재명한테 특채가 돼가지고요.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다시 또 따라갔어요. 따라간 게 아니라 데리고 간 거, 모셔간 거죠. 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요, 별정직 5급 어마어마한 직위를 부여받고 김혜경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는데, 이 수행비서를 하면서 이 법카를 유용했다. 그래서 김혜경의 밥값 대줬다. 이게 의혹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자체 감사도 했고, 근데 자체 감사할 적에도요, 이 배비서관의 경우에는 감사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검찰 조사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경찰입니다. 비공개리하게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일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 김혜경 이 법과 관련해서 이 배비서관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국민의힘에서는요, 작년 12월에 선거 중에 고발을 했고, 지난 2월에 또 추가적으로 고발했어요. 핵심이 뭐냐? 12월에 고발할 적에는 이 김혜경이가 그냥 사인이잖아요. 지사 부인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5급 공무원을 붙여갖고 이 5급 공무원이 아무 보고서도 하나도 안 쓰고 일 하나 안 하고 수행비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급 공무원에 말하자면 지급된 이 봉급, 이 국민 혈세 아니냐. 그래서 국고 손실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보도가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지난 2월 달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요,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는데 이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재명 측에서 부인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민단체에서도 고발을 했습니다. 이 법인카드 유혹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두 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는 법인카드를 실제로 이제 쓴 부분, 이게 이제 국고, 손실도 되고, 배임 이런 거 다 연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법인카드를 썼는데 안 썼다고 주장한 거. 이것이 이제 허위사실인데,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만 현재는 수사를 했고요. 이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된 피의자 신분의 조사는 아직 경찰에서 착수를 못했다. 이렇게 두 갈래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핵심은요, 이 허위사실 유포도 유포지만은 법인카드를 언제 어떻게 왜 썼고 거기에 이재명과 김혜경은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떻게 또 거기에 복명을 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서 모든 물증은 다 경찰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인 이 배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재명과 김혜경 소환 조사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법과에 관해서도 곧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다. 이게 이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바로 뭐냐? 지금 이제 이 김혜경이한테 자기 카드를 줬다. 그래서 참고인을 소환을 조사받았는데 사망을 극단적 선택을 한 김 씨가 있어요. 전직 기무사 요원이고 이 기무사 요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이 김 씨의 경우에는요, 나는 내 카드를 배 씨한테 주기만 했지 어디로 썼는지 모른다. 이래야 딱 차단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경찰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신분이 이제 기무사 요원인데 2018년까지 기무사 요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는요, 군납업체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다가 이사로 있다가 지금 이제 경기도 산하의 경제과학진흥원의 어마어마한 사실상의 권력기관이나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재명의 핵심 측근들이 그 경제과학연구원에 거기에 전부 직을 올려놓은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말이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인데 여기에는 이 김씨뿐만이 아니고 이 유력한 인물들도 거기에 이사 지위로 이 이름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좋은 산하 기관인 것이죠. 예컨대 이 변호사 및 대납 의혹과 관련된 이태영 변호사도 거기에 비상임이사를 지냈고요. 그 다음에 전 경기연구원장이었던 이한주 씨도 비상임이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이 김 씨가 2020년 12월부터 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데 비상임이사로 일을 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배 씨가 다 소개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배 씨하고 말이죠, 이 김 씨가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같은 빌라에서. 그러니까 둘이 무슨 관계인지도 이것도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일종의 비상임이사 여기에 어떻게 해서 간 것도 이게 특혜 의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죄명이 말이죠, 하나둘이 아니에요. 이재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 이재명이가 시장할 때, 그리고 이재명이가 시장할 때 경기도 통합방위 회의에 회의 멤버로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 사람을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자, 그래서 이 배 씨하고 그 다음에 이 김 씨, 기무사 요원, 그 다음에 이재명, 이 삼각관계가 또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챙겨봐야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이죠, 지금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김혜경 개인 비서인 이 배 씨의 재산이요, 50억 원이 넘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자, 일개 사무관이,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젊어요. 46세로 되어 있는데 50억 정도의 재산을 과연 어떤 돈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이것도 캐야 된다. 지금 이러한 새로운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배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경기도 수원하고요. 수원 영통 법조타운에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이 빌라는 본인하고 이 모친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가 2개나 돼요. 하나는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42평짜리예요. 이 아파트는 2000년도에 매입해서 지금까지 보유 중인데 이 대충 가격이 말이죠. 9억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송파에 아파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33평 아파트인데 이거를 2010년에 9억 5천에 샀는데 지금 시세는 얼마가 갔느냐? 22억 5천만 원을 상당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 이 아파트하고 아파트만 합치더라도 얼마입니까? 3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2013년도에 수원에 있는 영통 법조타운, 뭐 수원은 당연히 경기도 산하잖아요. 예. 거기에 6억 6,600만 원을 주고 2013년도에 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사가지고 빌라를 지은 겁니다. 땅이 말이죠. 266평방미터 81평짜리를 사가지고 4층짜리 빌라를 지었어요. 4층짜리 빌라를 지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 가느냐? 25억 3천만 원이 가요. 이걸 다 제가 더하기 하니까 56억이 넘어요. 이 56억이 되는 돈의 출처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 또 이 법조인들 가운데 이 자금 출처, 당연히 지금 경찰도 이건 수사를 하고 있겠죠. 별도로 이것도 고발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러잖아도요, 이 대장동과 관련된 수익금, 이게 과연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느냐, 가기로 돼 있었느냐, 아니면 실제로 돈은 어디로 가서 그 종착지가 이 자금의 흐름으로 볼 때 이재명과 연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합리적 의혹의 대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측근 중의 측근으로 활동한 사람이 배 씨잖아요. 그러면 뭐 이재명과 계속 데리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게 과연 어떤 돈이 여기에 투입이 돼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불리게 됐느냐, 이 부분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망한 이 참고인, 이분이 왜 죽었겠느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이 배 씨하고 같은 빌라에서 살았다. 뭐 이게 무슨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이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특수한 관계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배 씨와 이 김혜경, 그리고 이재명, 그 사이에 끼어든 이 김우사 의원, 이 관계에 관해서도 어떠한 이 자금 흐름 관계가 있었는지도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 새로운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판단이 드는 대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영통 이 빌라 25억이 넘는다는데 여기는 이제 4층으로 돼 있는데요, 이 3층에서 이 배 씨하고 김 씨가 같이 살았다, 이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지금 이제 법과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문화일보가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은 말이죠, 대장동 개발의 초기 단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대장동 개발 초기 단계라고 하는 것은 본래 민간 지원으로만, 민간으로만 개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세웠다가 갑자기 민간 플러스 관,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래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별도로 설립까지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대장동 개발에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민영 개발에서 중간 과정에서 민관 개발로 바뀌게 된 과정, 여기에 비리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은 말이죠, 이 초기 단계 정책 결정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초대 추진위원장,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초대 이 개발위원장하고요, 그 다음에 2대 개발위원장, 초대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이 2대 위원장도 최근에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 위원장은 이호구 씨인데 2008년도에서 10년까지 했고, 2대니까 이제 2010년에서 12년, 이렇게 해서 지금 초기 단계에 어떻게 해서 이 개발 방식이 바뀌었는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고요. 또 대장동 원주민들도 지금 이제 이재명이를 갖다가 이재명과 황호영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15명을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지난 5월 달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장동 원주민들이 고발한 것은 이번에 이제 처음인데요, 지난 5월 달에. 그래서 대장동 원주민들도 불러서 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검찰 수사가요, 이 김만배와 같은 민간 사업자들의 배임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부터는 성남시를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에 위법이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 체제도 최근에 바뀌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4차장 검사 휘하의 대장동 사건 수사 전담팀이 있었는데요. 이 명칭을 최근에 바꾼 반부패 수사 3부에서, 그러니까 전에는 이 경제범죄 형사부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경제범죄 형사부가 아니고 지금 이제 반부패 수사 3부로 바뀌었어요. 이 반부패 3부에서 집중적으로 대장동 사건을 지금 파헤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이재명이잖아요. 민간 개발이 됐던, 민관 개발이 됐던 이 결재권자 바뀌는 과정에 결재권자는 이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의 정조준하는 수사체제로 수사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모 씨의 경우에는 지난 1월 달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거를 고발한 사람은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최근에 수원지검에서요, 이민구 시민연대당 대표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또 이 개입한 사람이 바로 최모 씨라고 있는데, 이 최모 씨가 이 말을 왔다 갔다 해요. 20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왔다 갔다 하는데, 검찰의 결론은 최초 제보된 20억 수임료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해서도 수원지검에서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문화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이 공소시효가 9월 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월 중까지는요, 이재명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수사 자료만 무려 5,000쪽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의원을 8월 중 기소할 예정이고, 그래서 쌍방울 사건에 대한 수사도 8월 중에는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법과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그 다음에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8월 중으로 다 끝낸다. 이것이 지금 검찰과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한 7개 정도가 이재명이가 피의자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포토라인에 쓸 날짜는 이제 눈에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건만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법사위에서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난장판 뭐냐? 센 사람들끼리 붙인 거예요. 박범계 다혈질이잖아요. 소리 잘 들리잖아요. 삿대질 잘하잖아요. 쌈딱이지 않습니까? 쌈딱. 중고등학교 때 조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또 공부는 잘해가지고 사법시험 합격해서 장관까지 됐으니까 참 대단한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또 더 대단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더 대단해요. 왜? 월성원전 사건을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딱 궁합을 맞춰갖고 끝까지 파헤치는 사람이 바로 유병호가 아니겠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공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 인수위 보낼 때부터 그야말로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코드를 보냈던 사람을 인수위에 보내려다가 인수한테 딱 걸려 들어가지고 인수위가 이렇게 하고 누구를 불러들였냐? 인수위원으로 유병호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병호 현 감사원장이 인수위원으로까지 가서 일을 해서 굉장히 강단 있는 사람인데 2급 공무원 하다가요, 하루아침에 차관급 감사원 사무총장 실세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법사위에서요, 이 본래는 공수처라든가 군사법원 업무 보고를 위해서 열린 회의였었는데, 여기에서 이 타겟이 누가 됐느냐? 바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타겟이 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야당에서는 유병호를 딱 이 목을 쪼아놔야 돼. 왜 그러냐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취임 일성에서, 그리고 중간중간 간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정권, 이게 친정권 감사한 그 사람들 전부 교육 보내겠다. 그리고 철저히 파헤치겠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잣대는 윤석열 정부 정책에 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겠다. 아주 강하게 딱 감사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목줄을 딱 잡고 흔들어야 되잖아. 그게 바로 어제 그 노골적인 의도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쌈딱인 박범계가 치고 나왔어요.
이 박범계 치고나가기 전에 예비 무대는 누가 만들었냐? 김의겸이가 만들었어요. 김의겸이도 뭐 문재인 대통령에서 대변까지 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 이상한 비례정당 하나 만들어갖고 키의 뭐 김진애인가요? 누구 하나 아웃시키고 의원 배치를 달아갖고 요즘 뭐 톡톡이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의겸이가 불러가지고 과거에 말이죠. 3년 전에 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했다가 입건됐다, 이런 기사를 딱 띄우니까 김의겸이가 지르를 시작하려니까 바로 말을 잘라갖고 그거 100% 오보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딱 반박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박범계가 지르를 해서 마찬가지로 또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혐의 처분에서 끝난 거는 검찰이 봐준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 무슨 소리야? 그거 문재인 정부 때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봐줄 수가 있겠나?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말이죠. 머리 땡긴다 이거죠. 뒤끝까지 잡아 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병호가 어제 법사위에서는 씬스틸러가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박범계하고 유병호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언사를 주고받았는지 이 공격과 수비 소개해드리면요. 박이 끝까지 들어요, 내 말 듣고 답을 해요. 예, 딱 이렇게 하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지 않습니까? 유병호가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검찰과 감사원 간의 협의체가 있어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것이 제보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병호,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제가 비운털이 박혔는데 누가 봐주겠습니까? 박범계,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유병호, 의원님 말씀은 의원님 몫이고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목 땡긴다 해갖고 목을 잡아 땡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씬스틸러다 이렇게 네이밍을 해가지고요, 지금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이 강단 끝까지 사무총장으로 있는 한 끝까지 해서 전 정권 잘못된 정책 감사가 아니라 정치 감사가 했다고 봐야죠. 정치적인 영향력 하에 이루어진 감사들 전부 재감사하라,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요, 전부 재감사해야 돼요. 뭐 이 공익감사 청구하고 어디서 뭐 이제 제보 들어오고 이런 거 기다릴 지금 틈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바로바로 조사하라.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의 그야말로 이 공수우천이 벌어졌는데요.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김남국이가 마이크를 딱 잡고요. 그러니까 이 조수진 의원이 질의 중에 박수를 치고 V자를 그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시비를 또 붙으니까 조 의원도 말빨 세잖아요. 야당이 됐으면 부끄러울 줄 알라, 이렇게 또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권익위 제보에 관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특별감사, 전현희 근무 자세, 기강 문제 특별 감사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당연히 야당이 이건 타겟 감사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장한테 시비를 걸고요. 자, 그러니까 이 감사원장을 굉장히 세게 몰아붙였어요. 김남국이가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야당 영친을 타겟으로 한 것이다, 보복 감사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거는 권익위원장을 타겟으로 한 감사가 아니고 제보사항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제 이 법사위에서 이 감사원 사무총장과 야당 의원들 간의 강한 충돌이 있었는데요. 감사원은요, 절대로 감사원과 이 검찰, 경찰 마찬가지죠. 국정원, 이런 국세청 다 중요한 흔히 얘기하는 이 권력기관들 절대로 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이 기능을 수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